발달장애인도 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보통의 삶을 누리는 일,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인데요. 이 소망을 위해서 온몸을 아스팔트에 던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바로 충북장애인 부모연대인데요. 이들이 거리로 나서니 오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인선 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충북장애인 부모연대가 어떻게 모인 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단법인 충북장애인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부모들의 모임에서 설립한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입니다. 예. 그 전국적으로는 2003년부터 부모 운동이 시작되었고 2009년에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설립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충북장애인 부모연대는 2011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발달장애인들의 가족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권리를 부모의 힘으로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 다양한 권익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충북에 11개의 시군이 있는데요. 그 9개의 시군에 저희 지회를 두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발달장애인의 교육권, 그리고 노동권, 복지권 등 그 보편적 권리 확대를 위해서 정책 제안을 힘쓰고 있는 그런 아주 선도적인 단체입니다. 그 부모들의 경험과 연대를 바탕으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장애인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부모들의 연대입니다. 예. 네, 이 지난 17일 무더위 속에서도 이 도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오체 투지 결의 대회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 온몸을 던져서 절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신 좀 구체적인 계기와 그리고 이제 또 당시의 심경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날이 지금도 막 생각나는데요. 예. 그날은 때이른 더위에 진짜 무척 더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 있기도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우체투지를 하면 이렇게 땅바닥에 몸을 이렇게 대면 그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보다 발달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훨씬 더 뜨겁고 절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달 장애 자녀를 그 양육하는 일은 한 개인이 아닌 그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들은 많은 그 희생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없는 세상에 그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 살아갈까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절박한 그 목소리에 지방정부와 그 지역사회가 책임 있는 변화로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관련 내용을 뉴스에서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번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4년이 발달장애 정책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달장애 가정에게 지금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시기죠. 예. 그 지난 이제 6월 3일에 저희가 이제 지방 선거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 정부는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발달 장애인들의 정책과 그 지원 체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애인 부모 운동이 그 2003년부터 시작해서 23년간 그 발달 장애인의 권리와 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현재의 제도와 그런 정책은 그렇게 했던 부모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사회는 아직도 그 지원 체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선 9기 그 지방 정부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체계 그리고 자립지원 정책 또 가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발달 장애인과 가족의 변화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지방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이 집회 현장에 충북도지사 당선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요구안을 전달받고 이 도정을 주요 과제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좀 이런 당선인의 방문과 약속이 우리 또 부모연대 회원분들에게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아주 큰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런 그 집회 현장에 사실 나오셨던 분은 그분이 이제 처음이셨었거든요. 그 당선의 현장 방문은 발달 장애인들 가족들의 어려움을 내가 공감한다. 그리고 소통하겠다라는 그의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회가 저희가 전달한 그 14가지의 그 요구안을 진지하게 받아주셨고요. 예.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또 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만남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저희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기대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충북교육감과도 특수교육 이제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 부문에서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5가지의 정책을 요구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째는 과밀한 중증 특수학급의 1교실에 2교사, 이렇게 교사 2명을 배치해 달라.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특수교사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그 특수교사가 한 사람당 그 특수 아동이나 학생을 맡는 것도 너무 과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분 더 교실에 이제 지원해달라 하는 내용이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학급 5명 감축 및 지원. 그건 뭐냐면 통합학급에 그 장애인 학생이 1명 이제 배치가 된다고 하면 그 통합학급 그 명수가 있잖아요. 정원수 학생. 예. 그럼 거기서 5명을 감축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행동 지원 전담부서 구성 및 배치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그 긍정 행동으로 인해서 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그런 행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 구성을 하고 배치해달라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근거리 학교 배정 매뉴얼을 구체화해달라 해서 여러 가지 그 요인으로 아마 원거리 배정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입학을 하거나 전학을 할 때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는 것을 의무화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교육 현장의 갈등 분쟁을 이제 중재하는 교육조정위원회를 시범 운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나 요즘에 갈등이 많죠. 선생님과 부모의 갈등, 학생과 학생의 갈등, 그렇죠. 뭐 그런 갈등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교육조정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허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이는 그런 이제 그 교육조정위원회를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그 정책이 실현이 된다면 특수교사의 그 과중한 업무가 좀 경감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학생의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많은 발달 장애인 가정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몫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현재 이 국가나 지자체의 돌봄 시스템이 현실을 좀 어떤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느끼시나요? 현재 그 장애인 복지는 저희 나라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왜 몇 달 전에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청주의 하지 말고 다 해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 정보가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이제 어려운 가정은 그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활동 지원과 주안 활동 서비스는 시간이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질병이 있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 가족의 경조사 등 긴급한 그런 상황에 대응할 그런 이제 돌봄 체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그 중증 발달 장애인은 부분적 시간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그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24시간 지원 돌봄 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돌봄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 정부가 함께 그 책임지는 지원 체계로 전환해서 부모가 없어도 발달 장애인 자녀들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온 가족의 삶이 소용돌이째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현재 자립 지원 체계의 큰 공백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 현장에서 그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돌봄이 그 가족이 책임지는 그 구조라서 예. 가족의 삶이 너무 이제 피폐하고 이런 희망이 없고 이게 언제 끝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가족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기사나 또 이런 걸 종종 듣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저희 청주에서도 장애인 가족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에도 그게 가중한 가족 돌봄, 생계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적 참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저희 단체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가족들은 24시간 돌봄 부담을 홀로 그렇게 감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재 자립지원 체계의 가장 큰 공백은 부모의 돌봄에 의존하는 구조와 통합 돌봄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그런 어떤 특성과 욕구에 맞는 그런 이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요즘 보면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발달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느끼시기에는 좀 사회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혹은 현장에서 마주하는 뭐 편견이라든지 장벽이 있다면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예전에 비하면 사실 그 시민들의 그 의식 수준은 많이 이제 높아졌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발달 장애인이 지역 사회 이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공감대가 조금씩 그 변하는 거는 아주 그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서 여전히 많은 편견과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발달 장애인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발달 장애인은 우리가 끝까지 돌봐야 돼. 시설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봄의 대상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에서도 제한되거나 지역 사회에서 그 자립하기 위해서 이제 주거를 이제 얻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발달 장애인의 주간활동 센터나 또 그 자립생활 공간을 이제 그 마련하려고 하면 그 이제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발달 장애인은 누군가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지역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제는 발달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다, 뭐 시혜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체 투지 이후에 인수위원회와의 그 정책 논의 등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해질 텐데요. 예, 충북 장애인 부모 연대 계획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지 싶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발달 장애인들 그 부모 사이에서는 내가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모들은 자식이 부모가 없는 사회에서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부모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돌보는 안전한 그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충북장애인 부모연대는 인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발달장애인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을 실제 제도로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 교육, 돌봄, 주거, 의료, 일자리 등에 대해서 그 생애에 걸친 과정에 전달 체계를 잘 마련해서 부모가 없는 사회에서도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울린 간절한 바람이 일회성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씨 고맙습니다. 예. 요즘 충북의 여행지 중 충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충주 반값 여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숙박비와 식비는 물론이고 지역 내 의류와 기념품 쇼핑 지출액의 최대 5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 때문인데요. 5월부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7,100만 원의 환급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알뜰하게 여행하고 싶은 분들 충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